안녕하십니까. 2024년 보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의 범위는, 자, 압력계 최고 눈금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0부터 시작해서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 1.5에서 2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고압가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액화가스라는 것은 액체 상태로 저장한 가스다 되겠죠. 독성가스 허용농도 100만 분의 2000 이하인 가스를 말한다. 우리가 독성가스 LC50이죠. LC50 치사량 50%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분의 5000 이하의 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다. 초저온 탱크는 영하 50도 이하, 가연성 가스라 함은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이다. 그죠? 틀린 것은 2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중 독성가스는 내용력을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내용적입니다. 우리가 가연성과 독성 이렇게 봤을 때 독성의 경우는 12,000리터 초과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의 경우 18,000리터 초과하지 말 것. 가연성 가스, 독성은 12,000. 단 암모니아는 제외다. 현재 독성이므로 1번. 자, 가스 운반 시 차량 비치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차량 운반 시에 가스의 명칭이나 물성 표시가 돼야 된다. 그죠? 가스의 특성 이런 것들, 명칭이라든지 가스의 특성, 그 다음에 위험성, 폭발의 위험성의 유무, 인체에 대한 독성 유무, 화재 폭발의 위험성 유무 이렇게 됩니다. 가스의 표시 색상은 관계가 없다. 그죠? 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스가 들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치 항목과는 관계가 없다. 자, 5번에 가스 중 음속보다 화염 접화 속도가 큰 경우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때 가스의 연소 속도로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압력파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이러한 폭발을 우리가 폭갱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반응 속도, 폭갱의 반응 속도는 1000에서 3500m/s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각종 가스의 공업적 용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번. 암모니아는 열분해 또는 불완전 요소시켜 카본 블랙의 제조에 사용이 된다. 카본 블랙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메탄을 사용합니다. 카본 블랙 제조하는 거 메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LP가스 설비를 수리할 때 내부의 LP가스를 질소 또는 물로 치환하고 치환에 사용된 가스나 액체를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에 의한 재치환 결과가 산소 농도 측정기로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얼마의 범위 내에 있을 때까지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18에서 22%,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8% 미만의 경우는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에 작업을 할 때 18% 이상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 되겠죠? 18에서 22%.
염소의 재해 방지용으로서 흡수제 및 재해제가 아닌 것은, 자, 염소의 재해제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석회가 되겠습니다. 물은 관계가 없다. 염소의 경우는 물과 화합했을 때 염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관계가 없다. 자, 액화석유가스의 냄새 측정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시험자란 되겠습니다. 미리 선정한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냄새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자, 시험자란 액화석유가스의 냄새 농도 측정을 할 때 희석 조작으로 냄새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판정하는 자가 아니고 냄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10번, 다음 중 가스 사고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가스 사고는 원인별, 그죠? 형태별, 사용처별, 사고 유형, 형태별, 등급별, 인명피해별, 요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분류, 4번은 관계가 없다. 자, 다음 고압가스 압축 작업 중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 것은, 자, 압축 작업 시 중단하는 겁니다. 압축 작업 중 작업 중단,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연성가스 중 산소 농도가 몇 프로? 4% 이상인 것. 이 가연성가스는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는 제외한 것. 아세틸렌, 그 다음에 에틸렌, 수소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소 중 마찬가지 가연성가스. 자, 얘도 몇 프로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가스 중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는 제외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 중에 마찬가지 산소 농도 이렇게 됩니다. 2%. 그 다음에 산소 중 뭡니까?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2% 이상인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단해야 되는 경우,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 먼저 1번이 되겠죠. 산소 중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의 합계가 2% 이상인 거 되겠죠. 1%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짜리는 뭡니까?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입니다. 근데 얘를 제외한 가연성가스는 몇 프로다? 4%가 되겠죠. 마찬가지 시아나수소 중 산소 농도는 전체 용량의 가연성가스죠. 가연성가스 중 산소 농도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 4%, 4%짜리, 2%짜리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의 기초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맞는 것은 2번 그라함의 확산 법칙. 기체의 확산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1번 보시면 연력학 1법칙, 100% 효율을 가진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법칙이죠. 연력학 1법칙이라는 것은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우리가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아마가트의 분압법칙. 자, 이상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돌턴의 분압법칙이죠. 그 다음에
아마갓 법칙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2번. 간선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의 벽 재료의 기준은 간선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의 벽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불연 재료.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 가스 설비라 함은 저장 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근데 가스 설비라 함은 저장 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말하는데 배관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렸다. 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실외 저장소에 보관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2번. 용기는 눕혀서 보관할 것. 용기는 뭡니까?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죠? 용기 보관 장소 경계 안에 설치를 하고 온도는 항상 40도. 눈, 비를 피하고 직사광선 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다음 중 아세틸렌 및 합성용 가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반응 장치는 자, 아세틸렌 합성용 가스의 반응 장치는 내부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결식은 아세틸렌, 그 다음에 아세틸렌과 에틸렌, 추결식 반응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층식, 이동상식 접촉 반응기 이라면은 에틸렌, 그죠? 이동상식 접촉 반응기 에틸렌. 자, 그래서 에틸렌과 합성용 가스는 내부 연소식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 과가스 사용 시설 중 과가스 저장량이 몇 킬로그램 이상인 용기 보관실에 있는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과가스 저장량이 300kg, 압축가스의 경우는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1세제곱미터를 5kg로 본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kg 이상인 용기 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을 설치를 한다. 300kg가 되겠습니다.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4번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다.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하나는 통풍이 잘 되고 하나는 통풍이 체류한다는 것은 통풍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틀린 겁니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경보장치라는 것은 이렇게 체류를 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보를 울려야 되겠죠. 통풍이 잘 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가스 폭발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1번에 이런 것은 이제 통풍이 잘 돼버리면 경보장치가 경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검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염소 가스 저장 탱크의 과충전 방지 장치는 가스 충전량이 저장 탱크 내용력의 몇 프로를 초과할 때 가스 충전이 되지 않도록 동작하는가? 자, 뭡니까? 과충전 방지하기 위해서 90% 초과할 때 충전되지 않도록 동작한다. 90%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는 우리가 안전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스 최적이 증가했을 때 폭발의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공간을 두는 겁니다. 자, 과압 안전장치 형식에서 용전의 용융온도로 오른 것은 단 저압부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과압 안전장치, 우리가 안전밸브 얘기하고 있죠. 안전밸브 형식 중에서 가용전식, 파이얼판식, 스프링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용전, 가용전식이 되겠죠. 그래서 녹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 열에 의해서 녹는 형태로 동작하는 안전밸브가 되겠습니다. 온도는 75도 이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5도씨 이하. 용기 부속품에 각인하는 문자 중 질량을 뜻하는 것은, 질량은 W죠. 뭐 weigh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TP는 내압 시험 압력, 테스트 프레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틸렌 가스, AG는 아시틸렌 가스. 자, V는 볼륨, 우리가 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은 W가 되겠다. 자, 재충전 금지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1번. 용기와 용기 부속품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재충전 금지 용기의 경우는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 1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LPG 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기준에서 내용적 얼마 이하의 용기에 대하여 실내 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가? 자,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의 경우에는 실내 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15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중간으로 해야 하는 가스가 아닌 것은, 자, 이중간으로 해야 되는 가스, 제일 먼저 염소, 그죠? 그 다음에 포스겐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메탄 있고요.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 되겠고,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산화에틸렌, 암모니아까지 관계없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중 제1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보호시설,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종 보호시설 뭔지 알면 되겠죠. 2종 보호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주택.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 주택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면적 1500제곱미터 인 건축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은 1종입니다. 2종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이 2종이고 1000 이상의 것은 1종이다. 그 다음에 문화재 건축물 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종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공연장이나 뭐 전시장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인원 100인이 아니고 300인 이상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관계가 없다.
자, 굴착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배관이 65m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개수로 알맞은 것은, 자, 굴착으로 인해서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해서는 20m마다 누출된 도시가스 체류하기 위한 장소 1개 이상의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20m마다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m니까 20으로 나누어 주면 3.25개, 즉 4개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다음 중 폭발성이 예민함으로 마찰 및 타격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메탈아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탈아민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독성가스가 되겠습니다. 독성가스. 자, 나머지는 폭발성 물질 되겠죠. 메탈아민은 관계가 없다. 자, 탄화수소에서 탄소의 수가 증가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탄소의 수가 증가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 지금 여기서 낮아지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화 온도, 발화점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연소 범위, 그 다음에 연소 속도, 그 다음에 증기압. 자, 이런 것들은 낮아진다. 연소 범위, 그 다음에 발화점까지, 그 다음에 비등점 낮아진다. 증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번이 관계가 없다. 비등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높아지는 것. 여기에 비등점. 그죠? 그 다음에 비중, 공기량. 자, 이런 것들은 높아진다. 발열량까지 높아지는 것이고, 비등점은 현재 낮아진다. 이랬으니까 1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염소에 다음 가스를 혼합하였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가스는, 여기서는 염소, 뭡니까? 수소가 되겠죠. 뭐냐? 수소의 염소 폭명기죠. 우리가 수소하고 염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직사광선, 햇빛에 의해서 폭발을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다? 염소 폭명기. 우리가 수소가스의 염소 폭명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 수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PE 배관은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는가? 자, 기본적으로 가스의 경우 몇 도? 40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40도 이상이 되는 장소는 설치하지 말 것. 자, 오리피스 1단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3번. 유체 압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피스 1단계는 차압식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 손실이 크다. 압력 차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작 설치가 쉽고 경제적이므로 많이 사용되지만 압력 손실이 큰 단점이 있고요. 내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지 않고 저압, 저유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압, 아니죠. 압력 차가 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협소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틀린 설명이다. 그죠? 그래서 제작 설치는 쉽지만 압력 손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강간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페인트 칠하기 전에 먼저 사용되는 도료는, 자, 페인트 밑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광명단 도료 4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소 내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연락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인터폰을 설치하는 경우 통신 범위는 어느 것인가? 자, 크게 우리가 사업소 내 전체 종업원 상호간,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사이,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사이에 설치하는 통신 설비는 구내 전화 있고요. 그 다음에 구내 방송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징 설비, 그 다음에 인터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내 전체의 경우는 구내 방송, 그 다음에 사이렌, 휴대용 확성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페이징 설비, 메가폰. 자, 여기까지. 종업원 상호간에는 트랜시버, 그 다음에 메가폰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징 설비, 확성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인터폰의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서 이 장소와 이 장소,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이렇게 장소와 장소 사이 전화로 연결한다. 두 개만 연결하는 인터폰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가스의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1번에 팔라듐간 연소법, 햄펠법, 황산바륨 침전법, 흑관 광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번 팔라듐간 연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라듐간 연소법 또는 산화구리법. 자, 요게 이제 수소가스 분석법이다. 그죠? 햄펠법은 뭡니까? CO2, 그 다음에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O2, 일산화탄소, 이렇게 순서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산바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황산화물 분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광광도법, 용액에 흡수시킨 빛의 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가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소만 특정했을 때는 팔라듐간 연소법. 자, 아모니아 용기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모니아는 탄소강 사용합니다. 탄소강. 동이나 동합금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알루미늄 합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탄소강을 사용을 한다. 자, 왕복동 압축기 용량 조정 방법 중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4번 클리어런스 밸브에 의해 용적 효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자, 회전수 왕복동 압축기, 우리가 회전수 가감법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법, 클리어런스 증대법, 언로드 시스템, 타인드 밸브에 의한 방법, 흡입 밸브를 서서히 여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왕복동 압축기 용량 조절법,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한 번에 회전수를 변경함으로써 뚝 떨어뜨린다. 밸브 폐쇄 뚝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클리어런스 밸브에 의한 용적 효율을 낮춘다. 이건 클리어런스, 우리가 뭐 실린더하고 피스톤하고 이 간격이죠. 이 간격, 상사점 올라왔을 때 탑 클리어런스, 옆에 사이드 클리어런스, 이런 밸브에 의해서 용적 효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벨로우즈가 되겠죠. 벨로우즈. 3번이 되겠습니다. 벨로우즈는 팽창, 수축을 일으키는 뭐 압력계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름간이 되겠죠. 주름간을 우리가 통상 벨로우즈, 이렇게 팽창, 수축,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우리가 벨로우즈. 특히 이제 요거는 압력계의 일종으로, 압력계. 그러니까 유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측정 장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연성 가스 검출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는 간섭계형이 되겠습니다. 굴절률. 안전등형은 우리가 탄광등에서 메탄의 농도를 검출할 때 쓰는 거, 안전등. 그 다음에 검지관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검지관 내의 충전재에 가연성 가스를 흡수, 발색시켜서 가스 농도를 구하는 것이 되겠고, 열선형, 열전도식, 그죠? 그래서 전기 저항에 의해서 온도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굴절률만 보는 것은 간섭계형이 되겠다. 자, 다음 중 고압 배관용 탄소광 강간의 KS 규격 기호는, 자, 앞에 SP라면 SP 스틸 파이프를 얘기합니다. 탄소광 강간. 그 다음에 고압 압력 P 프레셔죠. 네. S H 이렇게 나오죠. S는 뭡니까? 압력 배관용 탄소광 강간. H는 고압 배관용 탄소광 강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STS 스테인리스 강간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SP HT는 서멀, 우리가 고온 배관용 탄소광 강간이 됩니다. 고압 HP HT,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PP, SPPS, SPPH, 그 다음에 SPHT, SPLT, 고온, 저온 이렇게 되고요. 그런 정도 5개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축기를 이용한 LP가스 이충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선 4번 드레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압축기를 이용할 때 충전 시간이 펌프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그 다음에 장가스 회수가 용이하고 페이퍼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드레인 현상, 그죠? 드레인의 원인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1번 공기압화 분리장치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아르곤가스는 불활성 가스이다. 아르곤가스의 원자가는, 자, 원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원소의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곤이 다른 거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능력을 나타내는 수, 그것이 원자가가 됩니다. 근데 아르곤가스는 기본적으로 불활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거하고 결합하지 않는, 그죠? 결합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0이 되겠죠. 그죠? 아르곤가스의 원자가는 0이다. 자, LP가스 공급 방식 중 자연 기화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 기화. 자, 여기서는 기화 능력이 좋아 대량 소비에 적당하다. 대량 소비에 적당한 것은 뭐다? 우리가 강제 기화,
기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기화와 강제기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강제로 기화시켜서, 그죠? 그래서 소규모로 사용할 때는 자연기화 방식이 쓸 수 있지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용기나 탱크 및 라인 등의 퍼지용으로 주로 쓰이는 기체는 퍼지용. 퍼지용. 그러면 내부에 뭡니까? 다른 거하고 활성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 특히 이제 질소, 불연성이면서 불활성인 가스가 되겠습니다. 수소 또는 산화질소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소를 할 수가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초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퍼지용으로는 주로 불활성 가스, 가장 대표적인 거 질소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배관 재료로 사용되는 동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관은 열전도율이 크죠. 열전도율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열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비열비 K는 뭡니까? 두 개의 비입니다. 그죠? 두 개의 비. 비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비를 나타내는 거 비열 비가 됩니다. 그죠? CV분의 CP. 정적 비열 분의 정압 비열. 그래서 항상 비열비 K는 1보다 크다.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에 분출시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전부 불꽃의 주위에서 취하는 연소 방식은, 여기서는 적화식의 경우는 2차 공기 100%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연료를 분출시켜서 필요한 공기를 전부 불꽃 주변에서,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공기를 취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1차는 0%, 2차 100% 받아들이는 방식이 적화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전식 또는 세미분전식. 분전식과 세미분전식은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사용을 하는데, 둘 다 사용을 하는데 그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식의 경우는 1차를 40에서 70% 받아들이면 2차를 60에서 30%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미분전식 같은 경우는 30에서 40%의 1차 공기와 그 다음에 70에서 60%의 2차 공기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식은 당연히 뭡니까? 1차 공기. 이렇게 되겠죠. 1차, 2차라는 의미는 뭐냐면, 연소기가 있으면 연소기로 우리가 연료를 분출시킬 때 여기에서 연소하고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을 하는 거, 이때 혼합하는 공기를 우리는 1차 공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밖에서 대기 중에서 취득하는 공기를 우리가 2차 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공기만 취하는 방식, 적화식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 유량이 2.03이고 관의 내경이 1.61, 길이 20m의 직관에서 압력 손실은 얼마인가? 단 온도는 15도에서 비중 1.58, 밀도 2.04, 유량계수는 0.436이다. 우리가 저압배관 유량 산출식에 의해서 가스 압력 손실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H는 K의 제곱 곱하기 D의 5승, 그 다음에 뭡니까? Q의 제곱 곱하기 S 곱하기 L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량 Q를 계산한 저압배관의 유량 산정식에서 K 루트, 그죠? 그 다음에 S H D의 5승 L.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 여기가 H고 여기가 L인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공식을 이제 변환해서 H를 구하는 공식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구하는 형태가 되겠다. K는 유량계수,
0.436의 제곱 곱하기 D. 현재 1.61 내경이죠. 1.61의 5승분의 Q 유량입니다. 유량. 가스 유량이 2.03이죠. 2.03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유량은 2.03인데 밀도가 2.04기 때문에, 그죠? 24기 때문에 2.04분의 2.03으로 유량이 나옵니다. 요거의 제곱 곱하기 S. 자, S는 비중 1.58 곱하기 L. 관 길이가 되겠습니다. 관 길이는 20m.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15.2가 나온다. 답은 3번. 아니면 이 식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H를 구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압력 중 가장 높은 압력은, 자, 여기서는 뭐 답은 일단 1.5 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ATM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kg/제곱센티미터 1.5는 1ATM을 우리가 kg/제곱센티미터는 1.0332죠. 그래서 나누어 주면 1.45 AT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10m H2O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10.332로 나누어주면 0.97 ATM 되겠고요. 자, 밀리미터 HG 요거는 760이죠. 745. 그러니까 1 ATM이 안 됩니다. 그죠? 0.98 ATM. 0.6 ATM. 그죠? 그래서 기준 수치를 보시게 되면 다 낮죠. 그죠? 기준값. 1 ATM의 기준값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 ATM이 안 되는 값이에요. 1 ATM이 안 되는 값이고, 1 ATM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얘는 뭡니까? 1 ATM보다 높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황화수소 틀린 것은 냄새가 없다. 3번이 틀렸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독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우리가 뭐 무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냄새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유황 냄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소한 것은 인정하나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함유하면 중합이 촉진되어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는 중합 폭발. 가장 대표적인 거 시아나수소죠. 시아나수소. 2% 이상의 수분이 함유할 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 중합의 위험을 가지는 것, 시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 LNG로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죠. 메탄. 부탄, 프로판은 뭡니까? LPG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죠? 네, 나머지 설명 맞는 것이고 4번이 틀렸다. 자, 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 가정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PG는 올레핀계 탄화수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판, 부탄, LPG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죠. 자, 프로판과 부탄은 알킨족 또는 뭡니까? 파라핀계 탄화수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칸족. 용어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알칸족, 파라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불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3번. 맹독성 가스이므로 유리에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맹독성 가스인 건 맞는데,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규산 성분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리에 무늬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 불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제조 시 사용되는 부치재 중 THT의 냄새는, THT는 석탄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양파 썩는 냄새가 있죠? TBM. 양파 썩는 냄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냄새 있죠? DMS.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3번. 다음 중 B점이 가장 높은 가스는 B점. 자, 수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252도씨 정도가 됩니다. 약. 산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183도씨, 아시틸렌은 마이너스 84도,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4번. LPG보다 발열량이 높아 최근 사용량이 급격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LPG가 천연가스보다 발열량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연소기 연소상태 시험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중 역화하기 쉬운 가스는, 자, 도시가스용 시험가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기호로 보게 되면 S 1, 2, 3, R이 있습니다. 13A 뒤에 붙는 요 기호들인데요. 자, 요 기호 S 같은 경우 뭐냐? 가스 그룹 내의 범위 내의 가스. 가스 그룹 내의 가스. 범위 내의 가스.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불완전 연소하기 쉬운 가스. 불완전 연소하기 쉬운 가스. 자, 요거는 1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역화하기 쉬운 가스. 역화하기 쉬운 가스. 2번이 되겠고, 3번 불어서 꺼지기 쉬운 가스. 우리가 불어서 꺼지기 쉬운 가스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성능을 시험하는 가스. 가스를 나타낸다. 그래서 역화하기 쉬운 가스는 2번,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atm과 다른 것은, 자, 9.8 뉴턴 퍼 제곱미터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동일하다. 그죠? 1번이 틀렸습니다. 1atm은 14.7 파운드 퍼 인치 스퀘어. 그 다음에 101,325 파스칼. 그 다음에 10.332 메다 H2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 교는 파스칼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다음 중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가장 쉽게 액화되는 가스는, 자, 우리가 뭐 인기압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기압력, 우리가 1번 메탄의 경우는 인기압력이 45.35 atm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이만큼 있어야 액화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프로판은 41.94, 산소의 경우는 49.8, 수소의 경우는 12.8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로 볼 수가 있죠. 인기압력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LPG의 주성분인 프로판과 부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적정 압력을 가했을 때 액체로 변하는데 그 압력은 6에서 7kg per 제곱센치를 가하게 되면 액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압력은 높지만은 실제로 낮은 압력에서 액화되기 가장 쉬운 가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LPG의 주성분인 프로판과 부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임계압력으로만 놓고 보면 수소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상온 상압하에서 낮은 압력으로 쉽게 액화되는 가스다. 그죠? LPG 성분 프로판과 부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 용기에 넣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액화시켜서 사용한 다음에 낮은 압력으로도 기체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LPG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임계압력으로만 체크하지 마시고 요 특징, LPG의 좀 특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선가스의 금지 경보 장치 중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자, 충전구의 나사 형식은 웬 나사로 한다. 용접 연기로 재질은 탄소광이다. 금지 경보 장치는 방폭 성능을 갖지 않아도 된다. 용기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연성 가스지만 방폭 성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뭐가 있습니까? 암모니아, 가장 대표적인 거 암모니아, 그 다음에 브로모메탄, 그죠? 그래서 충전구 나사 형식은 웬 나사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웬 나사지만 암모니아의 경우는 뭐다? 제외. 이 두 개는 암모니아이지만 암모니아의 어떤 법적 기준을 하나도 안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폭 성능을 갖지 않고 나사도 웬 나사가 아닌 오른 나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용접 연기로 재질은 탄소광, 암모니아는 우리가 재질을 탄소광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방폭 성능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용기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이게 이제 암모니아, 지금 현재는 암모니아를 설명하고 있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